풀어본 문제 중에 조금 요건 어려웠다. (61쪽에) 가보면 12번 문제가 니네 테스트 한 걸 거야 아마. 그치? 같이 니네들 그거 테스트지. 그치? 거기 있게 이제 수능 문제거든. 질문이 없는가? 물론 뭐 3월에 가면 또 여기 있는 문제까지 다 선생님이 풀어주겠지만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운동량에서 잃어먹지 말아야 될 거. 그래프 4개는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인다. 기억나냐? VT는 AT와 PT는 FT와 VT의 직선기울기는 가속도였지. PT 직선기울기는 F였어. 충격력. 기억해갖고 알겠지? 그게 돌아야만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제 오늘 에너지와 열 들어갈 거야. 그 중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일과에는 하나 너 저기 불면로 간다고 안 했냐? 그 화학을 아하 그렇구만. 자,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배워야 될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다. 그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간혹 마이너스를 써. 왜 그러냐? 빼앗긴 에너지, 더해준 에너지 이런 의미로 쓰는 것 뿐이지 벡터라고 해서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얘들은 왜? 에너지는 일방적이거든.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일방적으로 진행할 뿐 얘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다라고 풀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서 1에너지거든. 자,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자. 1과 에너지의 1, 중학교 때 배웠지. 1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 W. 자, 1은 W인데 1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이냐면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 결국 힘의 방향 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존재하면 우리는 일을 했다. 중요한 게 이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누가? 물체가지 앞에 주어는. 자,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지. 힘이 있고 그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 자체의 공식을 보면 1W라고 하는 놈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데 우리 곱하기 값은 면적이었던 거 기억나냐? 면적. 결국 가로축이 거리, 처음 거리가 나오는 거야. 미터겠지? 세로축이 힘, 뉴턴이겠지?
결국 FS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FS. 그때 이 면적을 뭐라 부른다? 1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 면적. 이해갔니? FS. 그 전까지는 가로축이 다 T였다는 거 기억하지? T. 지금 뭐야? 이동거리다. 결국 얘들 단위를 보면 뉴턴, 미터, 줄이라고 한다. 줄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지.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줄 부른다. 줄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 줄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건 뒤에서도 열에너지 배우겠지만 그 전까지는 열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줄의 실험을 통해서 열도 일종의 에너지라는 걸 밝힌 과학자야.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야. 그렇다면 우리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자, 예를 들어줄 테니까 이 예를 듣고 잘 보도록 하시오. 자, 우리가 5kg짜리 물체가 있어. 5kg짜리.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외력을 10N을 줬어요. 외력을 10N. 근데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2N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마찰력이라 할게요. 얘를 외력이라 하고요. 여기에 중력가속도 G를 10m/s 제곱으로 놓는다면 중력이 존재해요. 알겠어요? 몇 뉴턴? 이게 존재하겠죠. 여기에 힘의 평형에 의거해서 수직 항력이 존재해요. N이라고, 이 뉴턴이라고 안 합니다. 수직 항력. 얼마겠습니까? 50뉴턴이겠지. 그리고 봤더니 얘가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2m 움직인 거예요. 2m 이 물체가 이동을 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먼저 가해준 일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봅시다. 외력이 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외력이라는 건 10N이 있지만 사실 마찰력이라는 건 외력이 있어야 생기는 힘이거든요. 마찰력은 물체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외력 그러면 10N을 외력이라고 합니다. 그 방향으로 2m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20J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물체에 가해준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체 20J만큼 가해줬어요. 두 번째요. 마찰력이 한 일도 있어요.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근데 이동거리가 2m가 있었기 때문에 얘도 일은 한 거죠. 그래서 마찰력 2m에서 몇 줄? 그러면 이 4줄은 힘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빼앗긴 힘. 물체가 빼앗겼다 그래요. 물체가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힘을 합한 알짜 힘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이 물체의 알짜 힘은 8N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알짜미 한 일을 실제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 갔습니까?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해 봅시다. 50N이고요. 2m 이동하는 동안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었어요. 몇 줄이다? 중력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수직항력이 한 일을 계산해 봅시다. 참고로 이 수직항력은 지면에 수직한 힘을 말하는데 쌤이 지우개를 이렇게 대고 누르잖아요. 얘의 수직항력은 얘의 중력이 아니라 이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반하는 힘이에요. 이해갔어요? 이 칠판 면이 이 지우개를 받치는 힘이라고. 알았지? 수직항력은 항상 그 면에 90도. 그러니까 만약 빗면에 물체가 놓여있다. 그 빗면에 90도. 그게 수직항력입니다. 얘 역시도 50N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동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동거리가 수평 방향이라면 수평의 힘, 작용선상에 있는 힘, 외력이나 마찰력 같은 것들이 이를 가해주거나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어떤 해설집에 보면 얘를 마이너스로 놓습니다. 그럼 얘가 이거 나오겠죠? 벡터로 보시면 안 돼요. 빼앗겼다라고 보십시오. 이를 빼앗겼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수직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40N, 4kg짜리가 있어요. 4kg짜리.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을 합시다. 얘를 이쪽으로 60m 외력으로 들어 올렸어요. 높이 2m 동안 얘를 들어 올린 거죠. 그렇다면 외력이 한 일은 60N 곱하기 2m가 되어서 120J이 됐다. 맞지? 그 와중에 이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얘도 일을 했다고. 같은 힘의 작용 선상이니까 40N이라는 중력이 있겠죠? 근데 힘이 반대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예준아, 어쩐 놈인데?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표현한다. 물체에 가해준 일이고요. 물체가 빼앗긴 일이겠죠. 도합. 알짜임이 얼마예요? 위로 20N이겠죠? 실제 물체가 받은 일이 되는 거죠.
물론 공교의 마찰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 실험이 이루어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들을 0이 되는 경우 수에 가지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게 기억할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봅시다. 정의를 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학이라는 게 논리학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대로 하는 거죠. 자, 어떤 물체를 돌립니다. 이렇게 원동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중심으로 향하는 이게 구심력이거든요. 이 물체를 돌릴 때 구심력이 한 일은 얼마가 돼요? 구심력은 중심부로 향하는 힘인데 이 줄이 중심부로 자꾸 줄어든다면 돌리는 사람이 맞겠죠. 나중에는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힘은 있지만 이동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다시요. 이 추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이 줄에는 텐션이라 불리는 뭐예요? 장력이 작용합니다. 중력과 장력. 그렇다면 자, 이쪽으로 왔을 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중력이 한 일이에요. 이게. 중력 방향 쪽으로 이동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자, 장력은요. 이게 됩니다. 장력은 줄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력이 한 일은 0이 되는 거죠. 뭐만 이해 갔니?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사라져서 0인 것이 아니야. 그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이동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가방을 들었다. 그럼 가방에 뭐에 대해서 중력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들고 옆으로 걸어갔다가 해봐. 중력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겼어? 없지. 그래서 0인 거야. 근데 예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건 중력에 대한 한 일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기억해요?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요? 1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문제고요. 이렇게 냅니다. 시험에. 중간고사 때. 마트가라고. 여기에서 5초까지 1 얼마큼 했나? 그러면 이건 다 구해요. 몇 줄 나오니까? 2줄이 나오겠죠. 1뉴턴 곱하기 2m에서. 자, 그리고 이거 구해야 돼요, 여러분. 5 곱하기 2가 아니라고. 얼마니? 3 곱하기 2 몇 줄? 6줄이라고. 도합 8줄이 정답이야. 맞지? 요거 몇 줄? 6줄이 정답이야. 왜? 4면 요 정도까지 잘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얘한테 이게 면적인데. 맞지? 출제자가 어디까지 물어본 건지 정확히 알으란 말이다. 됐지? 이런 것만 있나? 이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4m까지 얼만큼의 일을 했어요? 20줄의 일을 했겠죠. 이런 것도 보시라고. FS 면적이 바로 1입니다. 여기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하나를 볼게요. 우리는 에너지 중에 일 에너지를 배웠고요.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배울 겁니다. 두 번째예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죠.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미 우리는 완전 그 다음에 완전 탄성과 비탄성과 완전 비탄성에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존을 접목을 했어요. 운동 에너지 공식은 사실 수학적인 접근을 한다면요, 운동량 있죠. 운동량 공식이 어떻게 돼요? MVP죠. 그 MV를 V에 대해서 접근한 게 얘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PT 그래프를 접근하면 이차함수 나오겠지. 그게 운동에너지 그래프라고. 나중에 미적분학 배우면 한번 해봐봐. 알겠니? 그러면 운동에너지 공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운동량을 접근하면 운동에너지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게 운동량하고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 이 공식은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나와. 그럼 분모가 뭐가 돼야 돼? 같으려면. 이렇지. 맞지? 이해 갔어, 이거? MV가 뭐야? 운동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을 알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응용 공식이야. 알고 있어야 돼. 다음. 이제 운동 에너지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이것도 알 수 있어. 운동 에너지란 누구의 비례? 질량에 비례해. 단 조건이 뭐일 때야? 속도가 일정하다면. 시험 문제로 잘 안 내. 그런데 얘는 잘 나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m이 일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질량이 동일한 속도비가 이렇다면 운동에너지 B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일대 4라고 해야 되겠지.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해갔어? 그 다음 질량이 이건데 속도는 이거야. 그렇다면 운동에너지 B는 어떨까? 봐. 2 곱하기 1의 제곱인 거지. 1 곱하기 2의 제곱인 거고. 몇 대 몇? 이게 돼야 정답이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2분의 1은 서로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일과 운동에너지 관계를 묻는다. 잘 봐라. 트럭이야. 이쪽으로 달려. 질량은 m이다. 이렇게 트럭이 하나가 달리고 있는데 얘가 S미터를 이동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동거리 S만큼 이동했는데 힘을 받은 거예요. F만큼 힘을 받았죠. F만큼 힘을 받고 S만큼 이동했으면 W만큼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트럭같이 그려야지. 바퀴 두 개. 속도가 V1이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힘을 주기 전, 후라고 본다면 먼저 전일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이게 될 거고 후일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이게 될 건데 얘가 여기로 가는 동안 무엇을 가해준 거죠? 얘를 가해준 거죠. 그래 당연히 후에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이거죠. 그럼 일 에너지가 뭐로 전환된 거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된 거거든. 결국은 이걸 정의하면 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 값에 이거와 같지 않느냐 이거죠. 델타 V. 다시 말하면 M의 이것과 같지 않느냐 이 뜻이. 자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S가 있고 나중 속도, 처음 속도가 있는 공식 중에 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 F는 MA잖아요? 그렇다면 요 AS 대신에 얘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식이 결국 뭐로 전환될까요? M이 되겠죠? 2분의 1 M. 이게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일 테니까. 그렇죠? 그럼 이 식이 돼요. 같은 식이라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런 식입니다. 결국은 그 속도의 차, 변화량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식적인 유도로 보면.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논다면. 그죠? 이렇게 놔야 식이 되죠. 여기다 제곱을 넣으면, 내가 또 인수분해 공식으로 이 V1, V0가 어디 갔나 또 따질 거 뻔한데,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결론을 하나 내리는 거지.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요. 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걸 열역학 1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환되는 것이다. 직접 한번 볼까요? 물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질량이 2kg짜리인데 속도가 2m/s예요. 자, 이런 거죠. 역시 동일하게 2kg짜리인데, 자, 여기서 얘가 이만큼으로 커지면 여기 이동거리는 10m고요. 힘은 얼마가 되겠냐는 거죠. 가해준 힘은 얼마를 가해주느냐. 이 물체에 가해준 힘 F는 얼마여야 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게 있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 (64조울이겠죠) 여기서 처음 운동 에너지 여기도 4조를 씁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델타 E 값이 뭐랑 같다는 거죠? 가해준 W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해준 내력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제 반대로요. 이것도 가능한지 볼까요?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물체에 가서 충돌을 하는 경우거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되겠죠. 여기부터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물체가 진입을 했을 때 이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가 딱 가서 이 물체가 정지를 했네? 그렇다면 이 구간이 4m라면 이 구간에서 마찰력은 얼마일 거냐는 거죠. 그럼 애초에 운동 에너지는 이랬을 겁니다. 맞죠? 얘가 뭐로 모두 전환됐다?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요걸로 전환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워주고 이거 4 곱하기 4니까 지워치면 마찰력 몇 뉴턴이다? 이렇게 작용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어떤 말인지? 이게 운동 에너지하고 일 에너지 관계예요.
결국 1에너지는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지는 1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인데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의 커다란 의미가 뭐냐? 서로 당겨야 됩니다. 알겠죠? 서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밀어내거나 당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치 에너지라는 걸 몇 학에서만 배우니까 전기학 쪽에 가가지고 물투 같은 거 배울 때 저게 뭔 소리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장벽에. 알았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봐요. 과연 위치 에너지라는 거,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인력이 존재할 때 생기는 에너지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고전역학적인 의미를 본다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갖고만 지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 딱 두 가지만 배우고 여기서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하나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자운동을 들어가게 되면 기체 분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작용하죠. 만인력 발견한 뉴턴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저 바닥에 떨어진 거 뭐야? 내가 준 거 아니야? 저 아까운 걸 버린 아이가 누굴까? 저요. 기분 나빴죠, 그죠? 똑같이 이거. 아니야. 아까 툭 던지는 거 봤어요. 아하. 더 웃긴 건 던졌는데 아무도 안 줬었어요. 그죠? 이건 뭐 주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지. 다시요. 뉴턴 아저씨는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화원이나 그리고 이제 물투에 들어가면 이상기체 입자 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이상기체들은요,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는데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어요. 인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과정, 화원이든 물원이든 기체는 무조건 인력이 없어요. 그럼 무슨 에너지가 없어요?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라는 이상기체에서는 분자들 간의 인력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어요? 지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처음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는 이걸 바로 직접 들어갈게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물체를 놓겠습니다. 질량은 m이에요. 자, 요 m이 질량이고요. 단위는 그램이겠죠. 알겠습니까? 뭐 킬로그램이 나오겠죠. 유닛단위니까 킬로그램을 써야 되겠죠. 이때 아래로 뭐가 작용하겠습니까? 이게 작용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하죠? 참고로 중력장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중력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얘를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m의 질량을 가진 놈을 들어 올린다. 얼만큼 들어 올릴 것인가?
H. H만큼 들어 올리겠습니다. H만큼 이동. 그러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들어 올릴 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무엇은? 속도는 똑같다. 무슨 에너지가 같다. 운동 에너지는 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데. 정지 상태에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만큼의 일을 해줄까요? W는 Fs에서 F는 MA인데 중력이니까 mg죠. 이동거리 얼마라고 했어요? h네요. 결국 바닥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이만큼을 갖는 애가 저 꼭대기 h만큼 들어 올릴 때 동일한 속도로 mgh만큼의 일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갖는 이 물체는 얘가 생기는 거죠. 얼만큼이 생기죠? 이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mgh. 이해 갔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은 위치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아셨어요? 일은 위치 에너지로.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일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됐는데, 맞죠? 이게 다시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얘기랑 똑같이 에너지가 전환 가능하다. 그럼 이것만큼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냅시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하고 중력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잖아요. 사실 저 높은 데 올라가면 중력 파트는 작아집니다만 우리가 측정 가능한 이 공간 12km 안에 대기권 안에서는 중력은 똑같다고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S라고 했던 게 H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미터. F라고 했던 게 뭐로 바뀌는 거죠? 중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중력이 변해 안 변해요? 높이 올라가서 안 변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앞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예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 여기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0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표면으로 어떻게? 지표면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거죠, 면적. 이해 갔습니까?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뭐가 일정하다면? M이 일정하다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죠. 높이가 높으면 결국 위치 에너지가 커질 수 있다. 그럼 그렇지 않다면 뻔한 거 아니에요? 질량 곱하기 높이 하는 것이, 질량 곱하기 높이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위치 에너지의 비례값이 나오겠죠. 왜? 어떤 물체든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니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AT로 바꾸면 여기 뭐로 떨어져요? AT로 바꾸면 G죠. 어떤 물체든 다 G 아니에요, 저희가? 맞죠? AT 바꾼다고 쫄지 마요. 이게 힘이 A로 바뀐다는 건 중력장에서는 G잖아요. 다 G입니다, 여기. 알았어?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린 여기서 얘부터 봐야 돼요. 탄성력 F는 무엇인가? 이렇게 씁니다. 탄성력이라는 것은요, K라는 탄성 계수가 있어요. 단위는 이거고요. X라는 변화된 길이가 있어요. 자, 실제로 용수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무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게 당기면 당길수록 악다는 거 아시죠? 고무줄은. 그러니까 X가 크면 탄성력이 커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지요. 잘 들어보세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높아져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탄성력은 그 물질의 변화된 길이가 커지면 세져요. 비례해서. 이해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뭐라고요? 고무줄로 말하면 뭐 늘어난 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용초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용초를 말하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x가 있다고. 이거 무슨 길일까요? 압축된 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긴 길이, 압축된 길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안에는 탄성력이라고 쓸 수 있죠. 여전히. 그럼 얘는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늘어난 길이, 당긴 길이 쭉 당기면 힘이 세져요. 쭉 물으면 힘이 세집니다. 알았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값이 보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늘리는 동안 우리는 1이라는 걸 하잖아요. 1. 이때 힘이 일정하냐고요? 아니요. 이렇게 삼각형 면적이 되는 거예요. 당기게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K 값은 뭘까요? 해석만 하세요. 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모부터.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1m 느리는데 들어가는 힘이에요. 1m 느리는데 필요한 힘? 필요한 힘. 그러면 K가 크다는 건 잘 는다, 잘 안 는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F가 일정하다면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라면 K가 크다, 늘리는데 많은 힘이 된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K가 작다는 건 잘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성계수가 크면 얘들의 부드러운 정도가 되게 하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K가 작으면 날창날창하다는 뜻이야. 이해 갔어? K에 대한 의미를 알겠지? 너희들한테 K를 묻진 않아. K는 일정할 때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요만큼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겠어. 요 면적. 여기를 구해보겠어. 그럼 얘를 우리가 F라고 잡아봐. 그럼 이거 등가속도 운동하고 그래프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X만큼 늘어났는데 힘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힘? 평균 힘을 대봐. 이 둘의 평균은 뭐야? 2분의 1 F잖아. 맞지?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평균 힘에다가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평균 힘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야. 이해갔니? F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KX.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알았니? 자, 지금 운동 에너지 하나에 포텐셜 에너지 2개, 일 에너지 하나. 됐지? 이 조합을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낸다면 출제자가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 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변하는 유형 하나. 알지? 두 번째, 일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바뀌는 유형 두 번째 거. 그 다음, 일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바뀌는 세 번째 유형. 자, 마지막. 이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 유형 4.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역학적 에너지란 말을 쓸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결정합니다. 외워라. 다시, 역학적 에너지라 함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맞지? 아까 선생님이 막판에 그런 말 했다. 이상기체는 무슨 에너지가 없다고 그랬어? 위치 에너지가 없다고 그랬죠.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위치 에너지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다야? 운동 에너지가 다인 거야. 그거 기억해놔.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거거든. 이게 뭔 뜻인지 잘 들어라. 내가 정리는 다시 해줄 테니까 들어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100% 간다는 얘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 100% 위치 에너지로 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전환되는 에너지가 그 둘 안에서 국한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때 운동이나 위치가 서로 다른 위치나 운동으로 바뀔 때 만약에 보존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마찰에 의한 손실 에너지가 발생할 때야. 알았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려면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이런 말 들으면 아,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근데 자, 근데를 많이 하죠.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과 좀 헷갈려 하거든 너희들이. 에너지 보존은 굉장히 큰 그릇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도 에너지 보존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에너지 손실이,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 전환이 좀 다양해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은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 보존은 성립해.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그냥 위치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맞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에너지로도 전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에너지 보존을 깨는 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위치, 갖고 있는 위치가 모두 운동으로 바뀐다든가, 운동이 모두 뭐로 바뀌는 거? 위치로 바뀌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알았지? 오케이.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자, 역학적 에너지가 먼저 무엇인가를 봐야겠지?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합을 말한다. 이해 갔지? 그렇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려면 모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전환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이게 조건이야.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됐어? 여기까지? 잘 들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이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결국 운동 에너지는 100%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는 100%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든 무슨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이것의 값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값은 일정하다. 알겠지?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거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극한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게 이제 수리추리라는 능력치인데 둘의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값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될 거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 값은 얘가 0이 되겠지. 그 조건을 찾는 것이 제일 좋다고. 알았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는 두 가지가 있어. 중력에 의한 이건 무슨 얘기일까? 바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라는 얘기야. 알았어?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뜻이라고.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 2분의 1 랭귀지고 얘만 더해라 이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중력 mg가 일정하다는 뜻이야. 어디든 중력이 일정하다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뭐야? 높이야, 높이. 알겠지? 그럼 세로축이 뭐라고? 중력이야. 이게 F잖아, F. 이렇다고. 알았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 이 구간 내에서 알았니? 이 구간 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고? 역학적 에너지를 하는데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게 이 구간 내에서. 이해 갔니? 그러면 여러분
요 지점이 누가 최대일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최대겠죠. 맞지? 요 지점은 뭐가 최대일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쓰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표잖아요. 물체가 여기 닿을랑 말랑은 요 지점. 요게 0이라는 얘기죠. 지표. 그러니까 요 0이 지표의 지표라는 거 지표.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H 스타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요 위까지 올라가는데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죠. H 스타일에. 이 안에서는 결국 이 값은 어떻다고요? 이 값은 일정하다니까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지점은 얘가 최대니까 이 말은 곧 이것이라는 결론이 나요. 왜요? 운동에너지가 0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갔어요? 운동에너지가 0이니까 꼭 무슨 운동 시키는 것 같아요? 자연학파요. 알았지? 그럼 이 지점은 뭐가 최대예요? 위치 에너지는 0일 테니까 무슨 에너지가 최대예요? 지표 근처. 여기서는 얘가 최대겠죠? 이것은 곧 얘겠죠? 결국 지표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대값과 저 정지 상태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대값, 운동 에너지 최대값과 위치 에너지 최대값은 어때요? 같다라는 결론이 쓰는 거죠. 보세요. 여기가 얘가 최대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쓰겠죠. 자, 이 지점은요. 뭐가 최대예요? 얘가 최대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최대 위치 에너지와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인데 뭔 뜻입니까? 속도를 구하는데 질량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최대 속도를 구하는데 질량은 이거 몰라도 돼. 이거예요. 됐지? 그럼 한 방에 정리하는 법을 알려줄게.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높이가 10m라고 합시다. 높이가 10m. 그럼 질문을 던질게요. 이거 10이겠죠? 됐어요? 위치 에너지가 정확히 반이 되는데 몇 미터 지점일까요? 이 면적이 딱 반이 되는데 이게 10m라면 몇 미터 지점일까요? 5m 지점이겠죠? 이해 갑니까? 그럼 5m만큼 위치 에너지가 준 거잖아. 그만큼 누가 넣은 거야? 운동 에너지가 늘었지? 그럼 질문. 높이 10m 지점에서 떨어질 때 몇 미터 지점에서 위치하고 운동 에너지가 1대1일까? 5m야. 다시 16m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몇 미터 지점에서 위치하고 운동이 1대1일까? 사각형을 알면 된다니까? 자, 그 다음 봐라. 선생님 화학 시간에도 이 얘기는 했지만 출제자들이 수리 추리, 수요 추리를 니들한테 키워주려면 이 숫자적인 배열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들어봐요. 16m예요. 반이 얼마예요? 8m. 8m의 반은
질문드립니다. 그 4m 지점에서는 위치가 커요? 운동이 커요? 에너지. 운동이 큰다. 사각형 보니까 기억나지? 몇 대 몇일까? 운동과 위치가. 크다고 했으니까 운동이. 그렇죠. 3대 1입니다. 그 면적만 보고 생각하시면 끝나요. 그걸 2분의 2 구하는 게 아니라 높이로만 따지면 돼요. 면적이 네모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운동과 위치 에너지가 1대 3이면 16m 지점에 떨어뜨릴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1대 3이라면 8m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됩니다. 그 지점 몇 미터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4m씩 4등분 해놓고, 그지? 딱 가운데 8m는 1대 1인데, 요것이 3대 1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몇 대 몇,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 풀 때 되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높이만 한다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 16m에서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알겠어요? 16m에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그 16m 지점에서 떨어지는 값 있죠? 여기다 대입해요. 2 곱하기 10 곱하기 16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뭐 나오겠습니까? 4 루트 20이 떨어지겠죠? 거기서 2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8 루트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요. 만약에 잘 봐요. 8m 지점에서의 속도를 찾고 있어. 8m 알았습니까? 1대 1인 지점 16m에 떨어뜨리는데 그때 속도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다 8m만 대입하면 돼요. 거기가 1대 1이니까. 그럼 이 28에 16이잖아요. 4 루트 g예요. 그때 속도가. 공식이 여러분들의 계산을 빠르게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때만 요 h로 뭐를 넣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뭘로? 사각형 그래프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운동과 위치가 같을 때는 정확히 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20m에서 떨어뜨리는데 얘가 15m 지점 이러면 10보다 20의 반이 10이잖아요. 높네? 그럼 위치가 높은 거예요. 무조건 에너지가. 근데 아이씨, 까먹었어요. 5m 지점에서 도달했다. 그러면 그건 운동이 큰 거죠.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20m 지점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5m 지점에서의 속도 얼마일까요? 여기서 떨어뜨리는데 5m 지점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그거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얼마 대입할래요? 5를 대입하겠습니까? 아니면 15를 대입하겠습니까? 15를 대입해야 돼요. 왜요? 그만큼 떨어진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뀐 거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20m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봐요. FH에서 여기가 20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떨어뜨릴 거 아니야? 떨어뜨릴 거 아니야? 좀 적어도 10, 그 다음에 5 아닙니까? 5. 들어봐요. 어떤 색깔이 운동 에너지예요? 뭐 빨간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그죠? 저는 빨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화이트 블루 뭐 이런 거야. 빨간 색깔. 알았어요? 얘가 이만큼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죠. 그래서 15m 떨어졌다는 그걸 갖다 대입하면 돼요. 오? 이렇게 대입하면 필요합니다. 아니야. 그럼 정확하게 야. 높이 15m 지점의 속도 얼마일까? 15m 지점. 그럼 얼마 떨어졌어? 5m. 여기다 5 내려가면 5. 그럼 중력가속도는 10이야. 그럼 얼마야? 10m/s. 잘 나와요. 계산하기 쉬우니까. 알았어?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물리학은 논리적인 해석도 중요하고 논리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기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암기사항이 몇 개 있어야 되거든. 공식을 좋아하는 친구는 공식으로 암기를 하지만 이런 걸 암기하지만
그래프를 자기 머릿속에 잘 담는 친구들은 얘들보다 좀 더 빨라. 알았냐? 왜? 전반적인 걸 그래프 안에 다 담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젠 두 번째가 탄성에 의한 탄성에 의하다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다? 이거야. 2분의 1 kx제곱이라는 뜻이다. 위치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제곱이고, 근데 이때 탄성력이라는 놈이 얘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이게 뭔 뜻이냐고? 봐라. 이렇다는 뜻이야. 이해가니? 그럼 여러분 X'이라 할게요. 이게 만약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면 우리는 X'에서 떨어뜨렸으면 몇 프라임일 때 운동과 위치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2분의 1 X 프라임 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번 해보여요. 요 지점, 이 지점에요.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 이 면적이 남은 이 면적보다 몇 배 크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한 거예요. 지금 얘보다 이 떨어진 면적 몇 배 커요? 봐요. 얘를 1이라 할게요. 여러분 물체를 X'까지 당겼다가 딱 놨더니 가운데 2분의 1 X' 왔어요. 그러면 결국 선생님 표시한 이 부분은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지점에서 당겼다 놨다는 건 이때는 얘가 최대라는 거예요. 얘가. 알겠어요? 그럼 요 지점, 딱 가운데 지점, 요 지점은 뭐가 최대일까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죠. 이렇게요. 결국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일 거고요. 왜? 이때는 당기고 딱 멈췄으니까 속도는 0일 거 아니에요? 이때는요.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란 말이야. 지금 조건은. 결국 최대의 운동 에너지와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같을 거란 얘기죠.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운동 에너지 mv제곱 이 값은 이게 될 거다 이거지. 결국 좀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물어봐요. 2분의 1 k, 2분의 1 x라는 이 지점까지 1, 2, 3만큼 준 건 뭐의 증가량이다?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애들. 이만큼. 여기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고, 이 파란색은 무슨 에너지량이에요? 위치 에너지량이에요, 이게. 그럼 요 2분의 1 x라는 지점에서는 운동이 얼마고? 3이고, 위치가 1인 거죠. 알아두세요. 얘들이 삼각형이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삼각형이라 정확히 가운데 부분 딱 자르면요. 저기서는 높이의 반이 운동과 위치가 1대1이었죠. 여기는 길이의 반은 운동이 3이고 위치가 1입니다. 여기서는. 이해 갔어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거요. 중간에 막 어린 잡아서 뭔 숫자를 넣죠? 그래도 닮은 꼴의 비로 금방 풀어요. 닮은 꼴의 비로. 아셨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래요? 이게 길이가 10인데 만에 하나 여기가 2랑 2만큼 나왔어요. 그럼 누가 커요? 운동이 크지요. 근데 밑변이 지금 몇 대 몇입니까? 밑변이 1대 4입니다. 맞아요? 그럼 높이 비는 몇 대 몇일까요?
1대 4입니다. 이해 가요? 어차피 가로 곱하기 높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 한 값 봐. 4 곱하기 4에 2분의 1 한 값.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전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빼면 뭐가 되니? 나머지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지 않겠니? 답이 이렇게 푼다고. 무슨 말이냐? 여기가 10이야. 알았니? 얘가 10인데 요 세로축 값이 역시 10이다. 그럼 이 면적은 50일 거 아니야. 맞지? 가로 10, 높이 10이니까. 근데 여기가 2 나왔어. 면적이 2. 그럼 높이 얼마일까? 2죠. 안 그렇게 했어요? 10이 10이니까 닮은 꼴 아니에요. 그럼 얘는 2 나옵니다. 면적이 2. 운동에너지 얼마예요 그럼? 48이라니까. 전체 50에서 2 나왔잖아. 요만큼이. 그럼 48만큼 늘었다. 문제지에 해석에 보면 2분의 1 K 구하고 막 연병을 떨어요. 막 그냥 닮은 꼴로 비로 푸세요. 그냥. 여러분들 수학을 왜 배웠는데. 왜? 같은 닮은 꼴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X'를 줬다. 힘도 줬다. 그럼 끝나요. 몇 X 길이를 주어지든 전체 값에서 그 값 빼면 운동에너지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값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용만 하신다면 절대 틀릴 일 없어요. 대신 이게 성립하려면 마찰이 무시돼야 되죠.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중력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 말입니다. 연직 상방운동이었어요. 알아요? 던지는 거,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온 문제는요, 포물선 운동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자, 어떤 포탄을 쏜다고, 포탄을 빵 쏴요. 그러면, 자, 연직 방향, 수평 방향 두 개로 나눈다겠는데, 누가 등가속 운동을 한다고 했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연직이지. 저 수직의 속도, 이 수직의 속도가 바로 자연학파 그래프를 그리고 이 수평의 속도는 무슨 운동 그래프를 그린다? 시간과 속도가 등속 운동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수평은. 그래서 이 포탄이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똑같다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등속이니까. 얘가 좀 줄어요. 포탄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요. 더 줄어요. 그러면 포탄이 여기쯤 있어요. 얘는 계속 있다니까요. 가로등도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쭉 연결하면 포사체 운동이 되겠죠. 포사체 운동. 여기가 제일 높은 H라고 따질 때 요 지점.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는. 연직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지. 지금 저 때는요. 들어보세요. 위치 에너지 최대 맞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요 지점. 운동 에너지 값이 최대 같아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포물선 운동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조의 성립은 한다. 마찰을 무시한다고 하면. 하지만 연직상방과 뭔 차이가 있죠?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최하점의 운동에 같다. 이게 성립이 안 해요. 알았어요? 그게 성립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가 이걸 그린다면 물론 요 높이가 H가 됐어요. 근데 이 지점이 얘와 얘가 합친 지점이라고 해요. 알았어? 이거 누구의 운동에 남아있다고? 수평성분. 이게 남아있다니까 아직. 알았어? 무슨 말인지? 저때 속도를 주면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높이가 10m, 그럼 mgh의 10 대입하면 되만. 그치?
저때 속도가 2m/s. 그럼 거기다 2분의 1 m2의 제곱 이러면 합친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인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65쪽에 그림 한번 봐라. 65쪽. 자, 65쪽에 중간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왼쪽 그림과 됐어요? 오른쪽 그림 보이죠? 이 둘은 같아요. 왼쪽의 설명이 오른쪽의 설명이라고요. 우리는 왼쪽의 설명을 어떻게 놓고 본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왜? 높이가 h고. 그죠? 힘은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선생님, 저것도 포물선 운동하고 비슷한데요? 조건을 잘 읽어보세요. 5점 있죠, 5점. 맨 왼쪽이 롤러코스터 맨 왼쪽. 걔가 정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왼쪽 그래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점이 바로 위치 에너지 최대점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딱 보시면 5보다 위치 에너지가 두 번째로 높은 게 누구라고요? A겠죠. 그 다음에 C고요. B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어디가 제일 높아요? B가 제일 높겠죠. 이해 갔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인 즉슨. 알겠니? 넘겨봐. 넘겨보시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있지. 그지?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 보세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용철로 본다면, 그런 용철로 본다면 얘는 압축된 길이도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럼 걔를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았니? 세로축이 F고 이게 마이너스 X잖아. 이렇게 쓴다고. 그럼 이 그래프를 봐라. 에너지로 표시하면 오른쪽 데이터 봐봐. 오른쪽 구탱이에 말머리 쪽 있잖아. 늘어난 길이에 따른 뭐라고? 세로축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면 반트 돼야 되고, 그냥 에너지라고 할게. 세로축은 에너지. 이게 이제 길이 X고 마이너스 X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있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뭐라고? 포텐셜 에너지야,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게 뭐라고? 운동 에너지. 이 둘을 합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누구라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 이해 갔니? 오케이? 그래서 이 지점이 정확히 2분의 1 x가 아니라는 거야. 이 점을 따로 가면 2분의 1 x보다 조금 큰 지점에 가서 1대1이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면적이 같은 지점이 됐냐? 그런데 중력장은 바로 전장에 있는 중력장은 이렇게 놓은 거야. 자, 이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내려올수록 줄겠고, 운동 에너지는 내려올수록 준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겠다니? 이렇게 표현하고,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죠. 에너지, 가로축 에너지 보면. 그럼 일정한 건 누구야? 역학적 에너지겠지? 이 지점이 딱 어디라고? 가운데 높이에요. 딱 가운데 높이.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킬러 문제란다. 여기서 시험 문제 정말 여기서 많이 돼요. 지금까지는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풀면 됐어. 중력은 사각형 면적만 생각하면 되고, 탄성은 삼각형 면적만 생각하면 되었어. 저기 중력은 딱 높이의 반이 위치와 운동이 1대1이었던 거고, 탄성은 길이의 반은 운동이 3, 위치가 1이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치?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마찰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마찰이. 알겠어? 마찰이 일어나면 운동 혹은
위치가 전환이 되어서 갈 에너지 일부가 열에 의해서 전환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봐봐. 밑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운동이 아니고 물체를 던지잖아? 야, 이거 여러분들 봐서 기억하는데 니네 가만히 생각해봐. 고무공을 딱 놓으면 완전 탄성이면 얘가 튕겨서 어디까지 와야 돼? 내 손까지 딱 와야 돼. 맞지? 키잖아. 왜? 충돌한 게 전과 충돌한 후에 운동량 크기는 같아야 되거든. 왜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야 돼? 그게 완전 탄성인데 실제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 탕 이렇게 되잖아. 이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거거든. 비탄성이야. 완전 비탄성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알겠니?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그것도 이상적인 현상이라는 뜻이야. 지금 얘기가. 알겠죠? 대부분은 다 같이 이렇게 본다고. 알겠냐? 자, 여러분 67쪽에 6번 보세요. 67쪽에 6번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중력이죠?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맞아요? 높이가 최대 20m인데 가만히 떨어뜨린대잖아. 그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모든 마찰 무시한다고 써있고요.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거기에 보니까 10m 높이 위치하고 운동이 1대1이네.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맞지? 그래서 낙하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그냥 위치 에너지를 구해도 되고. 이해합니까? 최고점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질량이 1km, 가속도가 10, 높이가 20이니까 200줄이 답이네요. 그쵸? 두 번째, 10m 높이의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10m에 10m 딱 반이잖아요. 100줄이겠죠 그럼. 100줄에 1대1이잖아요. 그 다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최고점 MGH는 최하점 운동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루트 EGH요. 루트 EGH. 알겠어요? 2분의 1 V제곱은 GH입니다. 그리고 루트 EGH 2 곱하기 10 곱하기 20이요. 알겠어요? 결국 400이 나오거든. 루트 400. 그럼 얼마예요? 20m가 쓰기가 정답입니다. 넘기십시오. 자료 1번 조심하시고요. 틀리면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이제 70쪽 봐봐요. 여기서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말입니다. 뭐 2번, 뭐 5번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짜리 정지해 있다고 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정지해 있다는 말이 없으면 이거 VT 그래프가 이상하게 그려지거든요. 정지해 있습니다. 힘 F를 사용했고요. 자, 기억 0에서 2m를 이동할 때 해준 1에너지가 얼마예요? 면적을 보세요. 4N으로 2m를 민 거 아니에요. 8J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 8J를 어디다 대입할까요? 2분의 1 mv제곱에 대입해보세요. 얘 질량이 몇 킬로예요? 4kg죠? 그죠?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8J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제곱이니까 v제곱은 4가 됩니다. 4. v는 몇 미터 파세크? 2m. 그러니까 이것만 적어놓자. 기억은 W 화살표 EK야. 무슨 말이라고?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걸 묻는 유형이라고. 이해가냐? 그러면 니은 2m를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속도는 2m/s다라고 했는데, 야, 기억은 뭘 물어봤고 가속도 물어봤거든. F는 mA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힘이 4N인데 질량이 4kg면 가속도 얼마냐? 1이지. 기억 맞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걸로 따지면 니은도 맞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이해 갑니까? 디귿 면적 다 구해봐요. 0부터 2m가 8줄, 2에서 4m가 몇 줄? 4줄이죠? 합치면 12줄. 맞는 말이죠. 됐죠? 자, 05번 보세요. 05번. 05번. 자, 여러분,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1kg짜리 물체 일정한 힘 F인데요. F는 mA죠. 기잖아요. 일정한 힘 F는 mA인데 지금 그림에 보니까 M은 1kg다?
그럼 오른쪽에 가속도 구해봐요. 2초 동안에 몇 변의 속도? 4변 했다고 가속도 2입니다. 그럼 가속도 2에다가 1kg 곱하면 얼마예요? 2N이라는 힘이 나오겠죠. 2N. 이해 갑니까? 됐어요? 그런데 2초 동안에 얘가 몇 미터 2N으로 몇 미터를 밀었나 봐요. VT 면적이잖아요. 그죠? 0부터 2초까지 평균 얼마예요? 3이죠. 평균 3. 그죠? 3m/s잖아. 맞지? 거기다 2초 곱해봐요. 6m 이동했습니다. 결국 힘 F 2N에 6m 몇 줄에 12줄의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말이에요. 디귿은 무슨 표현입니까? W가 뭘로 전환됐다? 2K로 전환됐다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15번 문제 같은 거 15번 문제 여러분 15번에 보시면 평형점이 으로부터 0.3m 0.5m 자 들어보세요. 니은 봐요. 0.3m에서 0.5m까지 늘릴 때 힘의 증가량은 8N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0.3m일 때 힘은 얼마일까요? F는 KX예요.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탄성력 F는 KX라고. K가 몇 뉴턴? 40 뉴턴 퍼 미터잖아. 거기다가 0.3만 곱하라고. 그럼 몇 뉴턴 나와요? 미터 지워지고 12뉴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0.3m가 12뉴턴이야. 그럼 0.5m는요? 0.5m 곱해봐요. 40에다가 F는 K 20뉴턴 나오죠? 몇 미터 차이에요? 8뉴턴 차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 그럼 기억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기억 2분의 1 KX제곱 2분의 1 KX제곱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3의 제곱이라는 거죠. 알았어요? 자 73조까지 잘 해오세요.